우리나라는 너무도 빵을 좋아하는 나라다. 선빵, 생일빵, 땜빵, 감빵, 죽빵 등 무슨 생활에서 그리도 빵들을 많이 찾는지 그 수요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도 정작 그 빵들이 왜 어떻게 그런 단어들이 생겼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그 빵들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네, 오늘은 우리말에 들어간 각종 빵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빵 전문가인 브래드 조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래드 조입니다. 브래드 조님, 빵을 만드는 데 있어 으뜸의 기술을 가졌다 칭송받는 르블랑 마에스트로는 제자를 받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어떻게 그런 세계 최고 빵장인의 제자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제가 대한민국인이 아니었다면 이뤄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한국인이라 가능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스승님은 사실 제자를 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빵에 대한 진심이 전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죠. 제자가 되고 싶단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거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를 청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진정 빵을 좋아해서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브래드 조님은 빵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보여주신 건가요? 아, 네, 저도 처음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당장 돌아가게. 난 제자 따윈 키우지 않아. 잠깐만 봐주세요. 저는 빵을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이라고. 거긴 박힌 문방에 든 스티커만 취하고 빵은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들었는데 빵의 권위가 바닥인 그런 무례한 나라에서 감히 나를 찾아왔단 건가? 그건 일부 특정인들의 사례일 뿐입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빵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빵 친화적인 사람들인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딱 3분 주지. 3분 내에 나를 설득해보게. 한국에선 일단 사람을 만나면 먼저 빵을 나눕니다. 이를 선빵이라 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는 주변 모두가 축하하며 빵을 줍니다. 이를 생일빵이라 합니다. 그렇게 생일빵을 받을 때 사람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기쁨을 펴며 빵을 돌리는데 이를 돌림빵이라 합니다. 또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못 쓰게 되면 그걸 때우는데 빵을 사용합니다. 이를 땜빵이라 하고요. 사회에서 부적절한 과실을 저질러 규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감빵을 주어 새로운 삶을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빵의 진정인 나라에서 태어난 제가 장난으로 이곳에 찾아온 줄 아십니까? 오호. 그랬던가. 내 사과함세. 그토록 빵을 사랑하는 나라인 줄 몰랐네. 아, 그래서 한국인이라 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빵들은 사실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스승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띨빵하게 보고 있으신 것 아닌가요? 자, 우리는 지금 어쩌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빵에 들어간 단어들이 많이 쓰이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가십거리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무슨 빵이라는 단어가 어쩌다 나오게 된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선빵, 생일빵, 돌림빵에 나오는 빵은 영어의 펀치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줄여쓰기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그들 발음인 판치를 줄여 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빵이라는 발음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즉, 선빵은 먼저 때리는 펀치, 생일빵은 생일에 때리는 펀치, 돌림빵은 돌아가며 때리는 펀치라는 합성어가 된 것이죠.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이라는 만화도 그럼 한 주먹에 끝내는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땜빵에서의 빵은 흔히들 빵꾸 때운다. 무언가 결손된 부분을 메운다는 뜻으로 사용할 때 쓰는데 거기에 빵은 역시 줄임말 좋아하는 일본에서 구멍을 뜻하는 펑처라는 영어 단어를 줄여 펑크라는 표현을 한 것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와 펑크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게 되었고 펑크를 메울 때 땜빵한다는 표현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펑크가 바른 영어가 아니었군요. 네, 아마 많이들 펑크가 바른 영어 표현인 줄 알고 쓰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펑크라고 하면 원래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사람, 불량배, 애송이, 허튼 소리 등을 뜻하는 PUNK, 스펠링의 펑크라는 속으로 알아듣지 구멍을 뜻하는 단어로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펑크족 할 때 그 펑크 말씀이군요. 네, 이 펑크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대중음악 장르인 펑키 스타일에서 유래되었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 특유의 감각이 살아있는 풍부한 리듬과 선율들이 느껴지는 재즈 음악을 펑키하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것이 기존 음악 방식과 차별되는 스타일이라는 의미가 이어져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유행한 과격하고 정열적 사운드의 록음악에 영향을 끼치면서 펑크라는 단어로 변모하였다 추측해보는 의견이 있죠. 펑크와 펑크가 또 따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전공이 어찌 되시는지요? 사회과학 전공입니다. 근데 빵 만드는 사람 된 게 이상한가요?
아니요. 별 말씀을 오히려 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 주셔서 좋죠. 자, 그럼 마지막 감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건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죄인을 수감하는 감옥을 방으로 표현하여 감방이라는 단어가 되었고 이것이 소거화되어 감방이라는 된소리 단어가 되었던 것이죠. 즉, 여기에 빵은 한자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죽방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죽방, 이 말만큼 미스터리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어원과 유래가 어찌 되는지 또 언제부터 이런 말이 생겨났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는 얼굴에 뺨이나 턱같이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면상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죽을 만큼 세게 때린다 하여 죽음의 펀치를 뜻하는 죽방이 되었다는 썰과 쭉 하고 주먹을 길게 내질러 죽방이라 부르게 됐다는 썰들이 유력한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당구에서 죽방이라는 내기당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참여하는 선수들이 3명이든 4명이든 각각 일정 기본 점수를 가지고 시작을 하며 자신의 공격 시기 때 성공하면 각 상대 선수에게 점수를 뺏어오는 방식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모두 잃게 되는 사람은 하나씩 탈락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내기 방식이죠. 여기서 탈락자는 하나씩 죽어나가는 방식이라 하여 죽방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썰이 유력한데 이게 내기당구라는 특성이 걸리면서 최종 승자가 돈을 딴다는 개념과 대결할 때 한 방으로 겨룬다는 개념이 은근슬쩍 섞이면서 이걸 죽방이라는 된소리 발음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이로써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누구나 듣는 순간 어렴풋이 그 뜻에 대해 이런 뜻이겠구나 느낌이 오는 그런 단어로 굳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격이군요. 그런데 그게 얼굴 면상을 때리는 죽방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죽방을 치면 아무래도 돈이 걸리게 되고 재밌자고 치는 분위기가 아닌 살벌한 욕망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소한 문제거리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주먹다짐까지 하며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죽방의 끝은 싸움으로 번져 끝이라면서 모든 내기가 날아간다 하여 죽방 날린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역시 주먹다짐으로 싸운다는 뜻으로 와전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별별 빵이 많이 개발된 빵 선진국이었군요. 빵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빵글빵글 웃으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